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3번 슬라이드 만드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석하셨던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있으세요? 자, 결석하신 분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 일단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만들어주면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A4 용지로 바꿔놓으시고 홈에 와서 새 슬라이드 위에 있는 새 슬라이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얘를 5번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6개 슬라이드가 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번 슬라이드 놓고 하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3번 슬라이드의 제목은 뭐냐면 요거예요. 알고리즘의 정의와 조건, 이거죠. 제목만 써놓으세요. 지난 시간에 참석을 못하신 분은 제목만 써놓으시고 4번째 슬라이드 제목 쓰시고 5번째도 제목 쓰시고 6번째도 제목 쓰시면 되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그 3번 슬라이드 텍스트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 거기 영어로 definition of algorithm 뭐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알고리즘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지 않습니까? 일단 첫 글자 한번 써볼까요? 자, definition of algorithm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다음 줄로 내려옵니다. 이때 탭키를 한번 누르세요. 탭키. 그러면 옆으로 밀려 나갈 거예요. 맞죠? 보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달랑 맞추기에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라고 있어요.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위에 보시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번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점점점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펼치 목록을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쓰겠죠, 이렇게. 자, 근데 요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요 위에 거. 이 위에 거는 모양새가 요거죠? 그럼 얘를 누르시면 모양새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글자를 쓰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안에다가 글자를 쓰기 전에 글머리 기호를 바꾸셔도 되고요, 쓰고 나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쓰고 나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글을 쓰겠죠. 알고리즘 뭐 definition of algorithm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때 탭키를 누르면 하나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는데 모양새가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옆에 화살표 눌러서 동글뱅이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algorithms are used for calculation 이라고 썼는데
쉼표까지 썼잖아요. 이렇게요. 이때 엔터 치면 큰일 나요. 엔터 치면 줄이 바뀌고요. 문단이 바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때는요.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 줄만 싹 내려와요. 아리 한글도 그런 게 있어요. 아리 한글도. 예. 데이터 프로세싱 and automated listening. 점 찍혀있나? 점 안 찍혀있죠? 이게 본래는요 글을 쓰고 나서 옆에 너비를 조정해 주는 건데 이 너비 조정이 무척 어려워요. 잘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여기서 줄을 바꾸는데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쉬프트 엔터를 치면 같은 문단이지만 줄만 바꾸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제 리스닝 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 한 줄 내려왔죠. 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쓰고요. 여기 영문 있잖아요. 영문이 있는 저 줄, 문단 줄 있지 않습니까? 박스를 줄이세요. 그리고 얘를 고칠 거예요. 왜냐면 간격이 안 맞아요. 여기 간격을 맞춰줘요. 띄어쓰기가 안 맞죠? 그렇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 되거든요. 밑에 건 맞았는데 요 위에 줄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고 나서 얘를 제가 이렇게 복제하면 어떻게 되죠? 복제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말로 바꿔주면 돼요. 예,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박스를 줄이는 건 나중 문제고, 보기 가시면 눈금자가 있는지 보세요. 눈금선 말고, 눈금선은 모눈종이처럼 보이는 게 눈금선인데 이건 볼 필요 없고, 눈금자를 딱 누르시는 순간 위에 눈금 간격이 보이시죠? 아래 한글도 이 눈금자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면 가능해요. 자, 눈금자가 안 보일 때는 이 간격을 조절을 못 하는데, 눈금자가 보이면은요, 보세요. D자 앞에다 딱 찍어 놓으시면은 요 위에 하나 뭐 이상하게 나타날 겁니다. 위에 오각형 같은 게 하나 생겨 있고요. 아랫줄에는 저울추 눈금처럼 생겨 있는 오각형, 사각형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위에 있는 거를 가지고 마우스로 움직이면은요,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요 앞에 요 기호의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위치. 근데 이건 왼쪽 벽에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네모 있죠. 네모를 움직이면 위에 거 아래 거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네모 위에 있는 삼각형처럼 생긴 거 있습니다. 얘를 살짝만 조정해 주시면 요 사이 간격이 벌어질 거예요. 사이 간격이.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되죠?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되고, 어디까지 벌려야 돼? 여기까지 나와야지. 요 기호가 나와 있는 여기까지는 얘가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줘야지. 요 D자가 이렇게 나타나줘야 돼. 그 위에 거를 가지고 조정해 주는 거예요. 세모. 그러니까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건 건들지 마시고 그 아래쪽에 있는 세모, 걔를 움직이면 간격이 벌어지는데,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되고 어디까지 벌어지냐면 아랫단에 있는 점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점까지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아, 그 세모가요? 예. 우리 문제지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기호 있잖아요.
네모 4개 붙어있는 네모, 이거 기호. 얘랑 디피니션이랑 D자하고 간격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아까는 얘가 붙어 있었어요. 조금만 띄워야 되거든, 조금만. 조금만 자기가 간격을 조금 더 벌려주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박스를요, 조금은 올려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셔도 상관없고,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이 박스. 이 전체 박스 있잖아요? 이 전체 박스가 이렇게 높으면 불편하니까 좀 줄이세요. 이렇게 적당히 바짝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볼게요. 2줄 여기다가 땅땅땅 트리플 클릭 해보세요. 트리플 클릭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땅땅땅 트리플 클릭해도 요 문단이 선택이 됩니다. 요 문단의 줄간격, 글꼴의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가장 좋은 거는요, 이 박스 자체를 선택해 보세요. 박스 자체를 선택해서 맑은 고딕 20포인트 줄간격이 있어요. 줄간격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1.5 여기 보면 줄간격이라고 있어요. 그 가가가 옆에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맞춤 거기에 글머리 기호 있는 옆으로 가시면은 줄간격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찾으셨어요? 예, 줄간격에서 1.5 우리 아래 한글에서 글머리 기호 쓰는 난 있었죠? 6줄 아래 한글 시험에서도 거기 줄간격은 얼마로 했어요? 180% 했었죠? 6줄 그래서 1수준, 2수준 15의 오른쪽, 25의 오른쪽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건 그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줄간격이 얼마냐면 150%라고 1.5가 150%고 180%는 1.8이에요 1.8이 없으면 옵션에 가서 직접 써야 되고 1.5가 있으니까 1.5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목줄 앞줄만 얼마로 바꿔주면 돼요? 24포인트 굵게 해주면 되지. 왜냐면 이 1수준하고 아까 탭키 눌러서 2수준 내려갔잖아요. 1수준, 2수준 합쳐서 똑같이 줄간격 150% 1.5줄이고 맑은 고딕이고 20포인트로 잡고 제목줄만 다시 블럭 잡아서 24포인트 굵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완성된 것이 그렇죠? 똑같이 하나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말로 그냥 내리면 돼요. 불안해가 없이. 똑같이 똑같이 내릴 때 컨트롤 이렇게 누르고 내리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하고 내리면 똑같이 내려가겠죠? 예.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입력을 할 때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엔터 치는 게 아니라 쉬프트 엔터 치면 내려온다 그랬죠? 여기서는 쉬프트 엔터 치면 내려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1수준이고 요거는 2수준인데 1수준에서 2수준으로 바꿀 때는 탭키를 누르면 밀려나간다 그랬어요. 탭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 1수준, 2수준이 들어가고요. 다시 쉬프트 탭키 누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글자에다 넣고 탭키 누르면 글자가 벌어져야 안 돼요. 반드시 제일 앞에다 넣고 쉬프트 탭이나 탭을 눌러야 수준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잠깐 보세요. 1수준에는 기호가 요거로 돼 있고 2수준은 기호가 점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이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는 간격을 좀 맞춰주자 라고 했고요. 간격을 맞추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20포인트로 잡고 줄 간격은 1.5 잡고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하고, 그래서 박스를 바짝 줄이지 말고, 바짝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박스를 적당히 줄이세요. 적당히. 그리고 얘를 요거는 24라 그랬죠 아까요. 24 진하게. 자, 그래서 이 박스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내려놓으면 되고, 여기다가는 우리말로 입력을 하고 나서 얘를 제거하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영문자를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박스가 여의치 않으면은요 얘가 19포인트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19포인트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박스를 적당선에서 맞춰야 20포인트가 되고 24포인트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본문 안에다가 쓰시는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영문하고 우리말을 한 번에 쓰면 안 됩니까? 영문 따로, 영문 박스 따로, 한글 박스 따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한 번에 쓰면 안 되냐 이거죠. 돼요. 그러면 한글과 영문 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사이가 좀 벌어져 있죠. 이 벌어진 거는 그냥 엔터를 한번 쳐주면 돼요. 아니면 그냥 쉬프트 엔터 치면 빈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위아래로 나타날 때는 한 번에 다 써도 틀리진 않는데, 이 글자가 좌우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왼쪽 박스, 오른쪽 박스로 나올 때는 천상 복사해서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거를 위아래로 한꺼번에 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제해갖고 썼는데 예. 밑에 줄에 알고리즘의 단계 앞에 저거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 예. 그게 안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좀 고쳐봐야죠. 자, 이렇게 여기 지금 글머리 기호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쉬프트 엔터를 치니까 그냥 줄만 내려온 거죠. 그냥 엔터를 치면 내려오죠. 엔터를 치면 같은 이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글머리 기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쉬프트 엔터 친 거를 뒤에 가서 딜리트를 누르면 글자가 올라올 테고요. 그냥 엔터로 다시 바꿔서 엔터 치면은 줄이 바뀌면서 글머리 기호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반드시 맑은 고딕 20포인트 글꼴이 변경됐는지 크기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깐 보세요. 이거를 여기 보시라고요. 여기 얘를 복제했잖아요. 이렇게 복제했잖아요. 복제해놓고 이거를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땅땅땅 하고 글자를 쓰는 순간 배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땅땅땅 하면 줄만 블럭 잡은 게 아니고요, 제일 끄트머리 자세히 보시면 빈칸도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 끝에 줄 바꾸는 엔터 기능까지, 문단 변경하는 기능까지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글자를 쉬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글자만 블럭 잡고, 지금은 글자만 딱 블럭 됐죠. 그렇게 옮겨 쓰면 상관이 없는데 얘를
끝까지 블럭을 잡거나 땅땅땅 3번 클릭을 하면 뒷부분이 이렇게 빈칸에 더 잡히거든요. 그럼 문단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배려요. 예,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쓰고 지우세요 그래서 쓰고 지우. 여기 알고리즘의 조건 이렇게 쓰고 나서 하나씩 지우세요. 여기는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씩 지우고. 예. 지금 베리는 거야. 잘못하면 잘못 딜리트 키를 누른다거나 그래도 이렇게 베려버릴 수가 있다고. 밑에 똑같이 저 모양이 나오는 요거요. 네. 이거는 여기에서 엔터를 치거나 그럼 얘가 따라오죠. 그러면 여기 요거 바꿔주면 돌아가는데 이 간격도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쓰고 지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쓰고 지우는 게. 많이 실수해요, 이거. 많이 실수한다고. 예. 교재 62쪽이 있어요. 62쪽. 60쪽서부터 보시면은 슬라이드 내용을 쓰실 때 글자를 쓰고 뭐 탭키를 누르거나 또는 쉬프트 탭을 누르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자동 맞춤 안 한다 라고 써 있어요. 자동 맞춤 안 한다.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오른쪽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면은 텍스트 상장에 자동 맞춤 안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얘가 박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박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글자를 쓰다가 보세요.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를 어떻게 하다 보면 글자가 밀려나가기도 하고 박스가 부족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글자 크기가 20포인트가 아니라 19포인트, 18포인트로 줄어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책에서는 이 박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에 가서 맞춤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줄여도 어때요? 박스는 줄어들었고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책에서는 안전하게 이거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의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박스를 너무 줄이거나 박스를 조심해서. 그러니까는 좀 이 슬라이드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위에 박스하고 아래 박스하고 겹쳐 있어도 상관없고요. 보세요. 이렇게 위에 박스랑 아래 박스랑 겹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박스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자동 맞춤 그 표시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내가 주의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어디 가서 설정하는 게 많으면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영문을 쓰고 다 고치고 나서 얘를 복제해가지고 우리말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말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쓰고 나서 지우자.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블럭을 미리 잡고 쓰면은 지워지는데 위험하니까 지우고 쓰고 나서 앞자리에다 놓고 쓰고 나서 뒷부분 하나씩 지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30페이지로 오면 이제 오른쪽 여기에 동영상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삽입이란 메뉴에 들어가면 뭐 집어넣는 기능이 있겠죠. 우리가 표 집어넣는 것도 삽입이고 그림 넣는 것도 도형 넣는 것도 다 삽입이니까 삽입에 가면 저 오른쪽 끝에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동영상 있죠? 예, 그 동영상 클릭해서 내 문서에 ITQ에 픽션에 가면 있어요. 픽션에 가면은 요렇게 동영상이 이제 불러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동 실행하세요 라고 하네요. 다시 삽입에 가서 동영상 불러오면 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란 폴더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자동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하시면 되고 비슷한 위치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력자하고 붙어있네. 력자하고 여기 역자에 맞춰서 동영상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영상을 클릭하니까 위에 동영상 도구 옵션이 메뉴가 떴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반복 재생 설정하래요. 자동 실행이라고 돼 있고요. 자동 실행이라고 돼 있고 반복 재생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집에 써 있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 제가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 그리고 동영상이 만약에 10초짜리 같으면 10초 끝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또 10초씩 계속 재생한다고. 반복 재생한다고.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 얘는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또는 F5번 키. F5번 키를 누르면 보세요. F5번 키 누르면 처음부터 실행하는 거고요. 난 여기서부터 실행하고 싶어. 현재 화면서부터, 현재 슬라이드부터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F5번 누르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슬라이드 쇼에 가시면 처음부터 실행하는 건 F5번이고요. 지금부터 실행하는 건 Shift F5번입니다. 지금은 슬라이드 쇼에 관한 시험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드 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발표해야 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할 거냐, 지금서부터 테스트 해볼 거냐를 해봐야 되거든요. F5번, Shift F5번.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다 만들었죠? 자, 그럼 보세요. 얘 몇 점이라고요? 40점. 요거 몇 점이야? 60점. 100점 받았죠? 그 다음에 전체 슬라이드 꾸미는 게 몇 점이라고요? 60점. 그럼 160점 받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에 제목 썼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목은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럼 10점씩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거 안 했어도 딱 200점 나와요.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만 하더라도 200점 나온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얘가 60점짜리인데 제목 빼고 나서 20점, 20점, 10점이라고 하면 50점 받았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250점이에요. 근데 아직 C등급이지, C등급. 자격증은 땄는데 C등급이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네 번째 슬라이드가 80점짜리거든요. 요거 하면은 300점 넘어가요. 그러면 뭐가 된다? B등급 되는 겁니다. B등급. 그러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하면 합격. 세 번째 슬라이드 조금 더 해도 합격. 네 번째 슬라이드까지 하면은 이제 등급이 올라가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까지 하면 A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자, 네 번째 슬라이드 30페이지 하단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라는 박스 안에 보면 표 삽입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 표 삽입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열은 뭐예요? 칸이죠? 열이 칸이잖아요. 칸이 몇 칸이에요? 2칸. 행은 4줄. 왼쪽에 정의 2번 공통역할, 얘는 도형이고 1번에 의사코드 순서도라고 되어 있는 것도 도형이니까 빼고, 실제 표는 4줄에 2칸, 2칸에 4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박스가 어정쩡하게 놓여 있어요. 이 위에 도형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위에 도형이 들어가야 되고, 왼쪽에도 이만큼 도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박스는
이 박스는 이만큼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다시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이 박스 자체를 삭제하고 얘를 삭제하고 여기다 삽입에 들어가면 표 기능이 있는데 이거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리지 말고 여기 있는 표 삽입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두 칸 4줄이죠. 두 칸에 4줄. 그리고 이 박스 자체를 좀 내리시고요.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조절하는 거였죠, 처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표의 높이를 저 밑에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안에다 글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렇게. 자, 표를 만드시고 나서 글자를 쓸 거예요. 글자를 쓰는데 한번 써보죠 뭐. 제가 여기에서 글자를 쓸 때 그냥 자동 줄바꿈이 아니라 엔터를 쳐서 줄 바꿨어요. 강제로. 예. 처음부터 쓸 때 글을 맞춰서 쳐야 되니까요. 입력할 때. 그러니까는 여기 글자의 위치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어디서 엔터를 칠 건지만 보시면 돼요. 강제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시면 되고요. 글자의 색깔이나 줄 간격이나 또는 정렬 방식은 좀 이따가 해보고. 예. 글자 쓰는 게 점수가 높아요. 여기 사이를 지워야죠. 칸막이 지워야 되잖아요. 칸막이. 네. 얘는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누르면 셀을 병합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있을 겁니다. 블럭을 잡으시면은 여기 레이아웃에 보면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셀 병합하는 거 있네. 셀 병합. 이것도 이렇게 셀 병합하시면 되고요. 얘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여기를 블록 찾고 왔는데 그리고 오른쪽 선생님 오른쪽이 안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안 돼요? 오른쪽 마우스가 안 돼요. 잠깐만요. 테마 스타일 이 표 스타일이 어딨어 여기 표 스타일 있죠? 강조 5 강조가 어디야? 테마 스타일 강조 5 이건가?
잠깐만. 테마 스타일 1번의 강조 이거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디요? 얘들 이 표 있잖아요. 표요. 네. 자, 여기 보면 없는 거고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2, 3, 4, 5 이거 아닌가 이거? 저런 거요. 네, 퍼런 거. 근데 글자 색깔은 어때요 지금요? 글자 색깔은 다 검정이죠? 네. 그리고 뭐? 굴림? 굴림 20포인트죠? 쭉 굴림 20포인트죠. 그렇죠. 진해요 안 진해요? 특별히 제목줄이 진하게 보입니까? 우리 문제지에 있는 제목줄이 진하게 보이냐고. 우리 화면에 있는 게 진해 보였죠? 얘가 본래 이렇게 제목줄이 좀 진하게 보이는데 이 진한 거는 블록 잡아서 다시 진하게 누르면 안 진해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지금요. 박스 선이 있잖아요. 박스 선. 여기에 지금 선 색깔이 필요하죠. 선 색깔. 여기가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이사이에 선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검정색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무슨 색으로 보이긴 보이죠? 얘가 지금 이상하게 보인 거죠? 여기 사이에도 선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자 보세요. 블럭을 잡으시고 표 자체를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표 디자인에 오시면은 테두리 선 있잖아요. 모든 테두리. 그래야 시커멓게 칠해질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얘가 우리 색깔은 퍼렇게 보이는 앤데 뭔지는 몰라도 색깔이 있어 보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건 여기 보세요. 여기 허옇잖아. 허옇고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잖아. 여기가 안 보이면 안 되니까는 테두리 선은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표도구 디자인에 가서 모든 테두리를 둘러주면 된다 이거지. 자, 표 자체를 알맹이를 드래그하면 아래 한글에 있는 표처럼 블럭은 되고 엑셀 표처럼 되니까 그 다음에 표 스타일에 가서 밝게 보통 어둡게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테마 스타일이라 그랬잖아. 밝은 스타일이 아니라 테마 스타일 5번이라니까 5번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첫 줄은 그래놓고 이제 글꼴을 굴림에 20포인트로 맞춰주시고 글자 색깔도 검정색으로 하고 진하게 안 진하게 해서 돌려주고 근데 표도구 디자인에 다시 색깔에 이거 테두리 선을 그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지시사항은 없지만 글씨 가운데 정도는 어떻게 해요? 요거 이게 본래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렇게 위쪽 왼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엑셀은 도형을 그리면 도형에다 글자를 쓰면 가로 세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요 도형에다 글자를 쓰면은 가로 세로 가운데가 들어가는데 표는 왼쪽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윗부분에 보면은 모서리가 깎여있는 사각형이 보이네요. 그렇죠? 모서리가 깎인 도형이 뭐를 쓸까? 이거는 뭐지? 모서리가 둥근 거고 모서리가 깎인 거 있어요. 깎인 거 이렇게 깎인 거 있다고. 깎인 거. 근데 깎인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하나만 깎인 게 아니고요. 두 개가 깎였는데 보세요.
얘를 회전시킬 거예요. 좌우 대칭을 하고요. 얘를 밑으로 내려요. 내리는데 얘가 맨 뒤로 가면은 밑으로 내려갔죠? 내려갔지 않습니까 지금요? 내려가니까 여기 깎인 모습이 안 보인 것 뿐이지. 그게 몇 번째? 세 번째? 이거? 한쪽 아니야 두 개잖아. 아니. 그리고 얘를 복제해서 똑같이 옆에다 놓으시고 얘는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또 좌우 대칭하면 그리고 맨 뒤로 보내면 이렇게 밑으로 박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깎인 면이 한쪽에만 보인 거는 그런 도형이 있으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도형을 그릴 때 한쪽이 깎인 도형이 이건 둥근 거고 요거 있나요? 한쪽 모서리에 잘린 도형이 있네. 그럼 이거 써도 되죠? 이거 써도 되지. 이렇게 오른쪽에다 붙이고 길이 늘리고 똑같이 복제해서 얘는 뒤집으면 되지. 이렇게 좌우를 뒤집으면 되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도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도형이 없으면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서리가 좌우로 잘린 도형이 있단 말이야. 모서리가 좌우로 잘린 도형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박스에 딱 맞아요? 표에? 얘를 그릴 때 이 표 너비하고 표가 지금 반이잖아요. 반. 이 반의 사이즈가 딱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이쁘지 않습니까? 삐져나오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얘를 그래서 이렇게 숨기면 뒤로 보내면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복제해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옆으로 드래그하고 맨 뒤로 보내면 그리고 얘는 또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 삐져나왔죠 얘야. 잘 보세요. 약간 삐져나왔죠? 이거 삐져나오지 않게 딱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Alt키 누르고 조절하면은요 물 흐르듯이 조절돼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냥 조절하면 여러분도 뚝뚝뚝뚝 끊깁니다. 근데 Alt키를 누르고 조절하면요 아주 부드럽게 조절돼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의사 코드라고 써 있는 건 뭐죠? 도형에 뭐가 있는 거죠? 그거는 네, 평행 사변형인가요? 평행 사변형? 평행 사변형을 복제해서 하나는 좌우로 뒤집으면 얘도 굴림 20포인트 검정입니다. 의사코드든 순서도든 이 도형에 들어가는 표 속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의 크기는 20포인트고 글꼴은 굴림이에요. 검정색이고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리면 그 모양새는 동일하게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얘를 뒤집으면 또 어떻게 될까? 요 모양새하고 요 모양새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고, 도형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글자를, 이 도형을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회전만 하면 돼. 좌우로만 회전하면 도형은 돌아가지만 글자는 안 돌아가고, 얘를 회전을 하면 돌아간다고. 얘를 회전하면 돌아간다고. 이렇게. 그런데 도형을 반드시 회전해야만 나오는 모양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 볼까요? 어떤 도형이 그렇게 될까?
자, 이 도형은요, 이 도형은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죠? 자, 복사해서 이 도형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편전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로 뒤집었다고. 뒤로 뒤집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거꾸로 갔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반대 도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뒤집어졌잖아요. 이렇게 1이. 그럼 1을 못 쓰잖아요. 이거. 그럼 이렇게 1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건 거꾸로 들어가니까 1을 쓰지 말고 텍스트 상자 있잖아요. 이거요. 이걸 여기다가 1이라고 써가지고 얘를 1 썼지 않습니까?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라고. 이렇게 색깔이야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글자가 뒤집어져도 도형이 뒤집어져도 글자는 바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좌우로 돌리는 거는 이상이 없어요. 상하로 뒤집으면 글자가 뒤집어져요. 도형을 상하로 돌리면 회전을 하거나, 근데 90도, 270도 회전한 거는 글자를 역으로 돌리면 돌아가요. 근데 180도가 없다고. 글자 회전하는 기능이. 그러니까 천상 도형 안에다 글자를 쓰고 돌렸더니 글자가 뒤집어졌다? 그럼 글자 쓰지 말고 글자를 별도로 텍스트 상자로 써서 붙여버리자, 그 안에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정의와 공통 역할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죠, 이거 이만한 거죠. 이만한 도형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정의라고 쓰면 상관이 없는 거고, 얘도 20포인트 진하게, 검진하게 아니라 검정으로 놓고 굴림으로 바꾸고, 이거의 도형 서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형 채우기. 오른쪽 눌러서 도형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처리하셔도 되고요. 기타 그라데이션. 그냥 그라데이션 해볼까요? 어떤 걸 해주면 되지? 선형 대각선인가요? 선형 아래쪽? 선형 아래쪽 이건가요? 됐네. 그럼 글자 이렇게 변하네. 색깔이. 그럼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하고 복사를 해서 글자만 써주면 뭐 이거는 이상이 없는 것.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하나 도형을 잘 그리셔야 돼. 도형 그리실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도형을 그리실 때는 여기 있죠, 여기 이 크기. 이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그리세요. 이렇게. 표의 높이만큼 그리세요. 그래놓고 이렇게 오시면 딱 돼. 얘를 처음부터 그릴 때 밖에다 놓고 이렇게 그리시면 맞추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는 도형을 그리실 때는 요 안에다 표에다 놓고 표 높이만큼만 그리시면 돼요. 너비는 대충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놓고 옆으로 쑥 오시면 표를 그릴 수가 있고,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고 나면은 도형 서식으로 가고, 밑에 채우기로 가서 그라데이션 가서 선형 아래쪽인지 선형 위쪽인지 또는 뭐 대각선인지 어느 대각선인지 그 음영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얘는 아래쪽은 뭐 하나 하니까.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 20포인트고 굴림이고 해서 이 도형을 하나 복제를 해가지고 위에다 글자를 쓰고 아래다 글자를 쓰시고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은요,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문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도형은 그라데이션 처리하는 문제가 나오고, 위쪽에 있는 도형은 도형을 겹치는 문제가 나와요. 도형을 겹치는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도형 두 개를 겹쳤는지를 보셔야 되고, 아까는 도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도형을 선택해 놓고 길게 늘려가지고 숨겨놨어요. 밑으로. 그래도 되고요. 이런 똑같은 도형이 있으면 똑같은 도형을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도형을 그려가지고 보이기 싫은 곳만 쭉 길게 늘려가지고 얘를 맨 뒤로 보내면은 뒤로 숨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도형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제 거는 표할 때 표가 크기가 높이? 예. 크기가 칸이 커갖고 이게 페이지 수를 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만드는 거죠. 그래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안에 보면 그림들이 6개가 보이는데, 표 삽입하는 거, 차트 삽입하는 거, 스마트 그래픽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파일에서 그림 불러오고 클립 아트 불러오고 미디어 클립 삽입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여기에 미디어 아트 삽입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디어 아트 삽입을 눌러서 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열기 누르면은,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얘가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치워놓고 나서 여기다가 또 표를 그리려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우리 뭐 한 거예요? 글자를 쓰고 동영상은 따로 삽입해서 불러온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차트 삽입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중축 혼합형이 없죠? 이게 지금 이중축 혼합형이잖아요. 31페이지에 의석 코드와 순서도 비교라고 하는 그 표를 보시면은, 하나는 막대 그래프고 하나는 꺾은 선 그래프고, 하나는 왼쪽에 주축이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보조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때 그래프를 내가 삽입하겠다, 차트를 삽입하겠다 누르면 이중축 혼합형이라는 그래프 자체의 유형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엑셀처럼 꾸미면 되니까 확인을 누르면 엑셀 화면이 하나 열려요.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엑셀을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파워포인트 안에서 차트를 만들려면 엑셀 화면이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엑셀 안에 있는 기능이, 이걸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요. 얘를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 예. 그럼 여기다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죠? 계열화 논리, 비례 논리, 옆에는 확률 논리, 그 다음에 그 옆에도 하나 뭐가 있어야죠? 전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의사 코드 사용, 밑에는 순서도 사용, 뭐 넓은 부분도 보이고 좁은 부분도 보이는데, 뭐 좁다 높다를 떠나서, 그러면 얘들은 안 쓰잖아요. 얘들은 이건 안 쓰지 않습니까? 안 쓰면 어떻게 돼? 지우면 되느냐가 아니라, 지워도 차트에는 남아있어요. 요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얘를 이렇게 범위를 조정해 주셔야, 이 범위를 조정해 주셔야만이, 모자라는 거는요, 보세요. 얘를 모자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다 글자를 쓰면 알아서 항목이 늘어나요. 옆에다 글자를 쓰면, 항목을 쓰면은 늘어나는데, 항목이 필요 없다 그래서 지운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 돼요? 남아 있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지워 주셔야 돼. 요거로 좁혀 주시고 늘려 주시고 해야만이, 여기도 항목이 늘어나면
알아서 늘어납니다. 근데 필요 없는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얘를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재조정해 주셔야 되고, 이때 숫자는 나와 있는 대로만 쓰시면 돼요. 그거 지원하는 또 조절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40이고 2.00인데 1.40만 쓰면 1.4만 남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1.4가 되면은요, 밑에 표, 이 파워포인트 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만들어 주잖아요. 데이터 표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데이터 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2.00이라고 안 쓰면 여기가 절대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는 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2.00이라고 어떻게 바꿔주죠? 자릿수를 어떻게 돼요? 늘려주면은 늘어나고, 얘도 1.40을 자릿수를 늘려주면 늘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늘려야만이 여기도 바뀌더라. 얘가 이렇게 엑셀 화면에서 절대적으로 자릿수를 바꿔주셔야 돼. 두 자리, 소수점이야 두 자리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 1.4만 쓰면 1.4 소수점이 한 자리, 즉 유효 숫자가 한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공은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자릿수를 일일이 늘려주셔야만, 어디서? 파워포인트에서 테이블 표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 표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비로소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얘를 닫지 마시고요. 얘를 닫지 마시고, 뭐 사이즈를 줄여 놓으셔도 되고요. 얘를 사이즈 줄여 놓으셔도 되고 살짝 내려 놓으셔도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차트가 지금 행렬 전환이 바뀌어야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행렬이 이상하게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엑셀을 닫으면 행렬 전환을 못 해요. 이 표에서 행렬 전환을 눌러줘야 되는데, 그럴 땐 데이터 편집을 다시 눌러놓고 이 창이 열려야만이 행렬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행렬 전환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엑셀 표 화면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도 제대로 다 입력을 한 거고요. 닫으시면 되고, 예. 닫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된다? 직접 고칠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 편집을 누르면 아까 그 보셨던 엑셀 화면이 다시 열리고, 여기서 고쳐주시고 행렬 전환을 맞춰주시고 맞으면 그때는 엑셀을 이제 닫으시면 최종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 레이아웃에 와서 표를, 제가 아까 없었던 표를 보여드리느라고, 데이터 표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건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닫아도 돼요, 엑셀은? 네, 이제는 얘가 차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정확하게. 예. 그 표도 제대로 보이겠죠. 이제는 이게 행렬 전환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의사 코드 사용과 순서도 사용이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표에 가서 제일 아래 거를 선택을 해서 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니, 그 엑셀 창을 X로 지워도 돼요? 내리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행렬을 바꾸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렬 전환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편집창, 엑셀 창이 떠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는 바꿀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자, 이제는 이 표에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그러면 홈탭에 오셔가지고 표는 얼마나 크기로 하래요? 굴림에 16포인트로 하라고 돼 있어요. 굴림에 16포인트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겉테두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겉테두리는 뭐로 눌러주면 되죠? 도형. 차트 도구에 가면 서식 도구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검정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검정 테두리. 표에 가서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에 가면은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윤곽선에 가서 아까는 없었단 말이에요. 윤곽선이 없었으니까 박스가 안 보였는데 윤곽선을 뭐라도 넣어줘야 되거든. 이렇게 박스를 둘러줘야 되거든. 그것이 저 위에 지시사항의 두 번째 거란 말이에요. 유형은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굴림 16포인트 외곽선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해 나가야죠. 이제 세부 조건을 할 겁니다. 세부 조건. 세부 조건은 여러분들이 엑셀 하던 내용하고 같은 거니까는요. 어렵지는 않겠죠. 하나씩 볼게요. 첫째, 차트 제목을 사용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트를 클릭하고 차트 도구에 있는 레이아웃 탭에 가서 엑셀 화면하고 동일해요. 이거는요. 그럼 차트 제목에 차트 위에다 놓고 여기다가 글자는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글자 써주시고 제목을 선택하고 도둠 24포인트 굵게. 예. 굵게는 기본으로 돼 있다 그랬죠. 제목은.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됩니까?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요.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채우는 거는 흰색으로 채우라고 돼 있고 흰색으로 채우라고 돼 있고 그림자는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에 가서 아래쪽 옵셋 아래쪽 하라고 돼 있고요. 자,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에 대한 채우기는 흰색을 하라고 해서 흰색 하시면 되고 도형 윤곽선은 뭐 검정으로 하나 만드시면 되고 효과에 가서 그림자는 아래쪽으로 옵셋 아래쪽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시면 되고 글꼴은 어디서 홈탭에 가서 도둠 24포인트 굵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면 되죠. 차트 제목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트 자체는 어떻게 하래요? 차트 자체는요. 채우기를 노랑으로 채우라고 그랬나요? 차트 영역은 채우기가 노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안에 그림 영역은 채우는 색깔이 흰색이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은 무조건 기본이 굵게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 사용 계열이니까 빨간색이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이 꺾은 선을 계열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보조축으로 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조축으로 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 순서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시면 이 꺾은 선을 클릭하면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계열 서식 하셔도 되고
엑셀 같으면 컨트롤 1번 누르고 싶지만 여기는 컨트롤 1번이 안 먹으니까 천상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를 찾으셔야죠. 그리고 얘는 보조축으로 보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조축으로 이렇게 갔죠. 왼쪽은 주축, 오른쪽 보조축. 하나도 모르겠어. 어디가? 빨간색 불 제가 네모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거 범례를 했잖아요. 여기 네모가 아, 범례를 잘못 본 빨간색 선택하세요. 차트 바꾸세요. 차트를 바꾸시라고. 차트를. 그거의 차트를 어떻게 바꿔요? 차트를 여기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하시래요. 이게 아니라 꺾은 선을 그럼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 이거 누르세요. 근데 범례는 삭제하세요. 예. 회전이 어디 있나? 잠깐만요. 회전 여기 있네. 여기 회전. 참 모양새 만들기가 어렵죠? 네. 예. 이게 이름은 왜냐면 이렇게 도형을 그려본 적이 우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굴림 16포인트로 맞춰 놓으시고 하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채우기 색깔을 약간 뭐 노란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여러분 보시기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아까는 좀 너무 어두운 색깔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밑에 있는 도형. 예. 자, 여기 있는 도형들 그리는 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때 엑셀에선 도형이 몇 개 없었어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1, 2, 3번 줄 3줄을 약간 높여놓고 제목 도형이 하나 들어가고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엑셀에서는. 아래 한글에서는 뭐 네모 동글뱅이 집어넣고 뭐 둥글게 뭐 반원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워포인트는 도형이 생명이라, 그러니까 삽입에 가서 이 도형의 종류를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 어느 도형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첫날 말씀드릴 때 그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에 나와 있는 도형들이 있었어요. 도형들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스마트 아트 그래픽에 관한 도형들도 보이는데 이런 도형들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빨리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이런 거 문제 2해라고 하는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에 있었는데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 회전만 시키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글자를 쓰고 글자까지 회전시켜야 되고, 텍스트 상자 박스 옵션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선택하는 한도 복잡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는 조금은 불편하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입장이니까는 반드시 집에서 무한 반복 연습하셔가지고 어느 도형이구나 하고 빨리 찾아야 되고, 예, 옵션 처리하는 것도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 다음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를 누를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스마트 아트. 자, 다시 볼게요. 삽입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아트라는 걸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여기 있는 거 골라가지고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램 작성, 프로그램 실행이라고 하는 세 단계가 오른쪽을 향하는 화살표로 가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록형을 보던 프로세스형을 보던 뭘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 여기 있네.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인가요? 근데 화살표가
얘는 중간에 걸쳐 있는 것 같고 뭐 비슷하니까 뭐 일단 눌러보죠. 뭐 여기가 약간 모양새가 다를 텐데 뭐 고치면 되겠거니 하고 한번 해보죠. 뭐. 자, 그럼 여기다가 글자를 쓰세요.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램 엔터 작성 프로그램 엔터 실행. 글꼴의 크기는 굴림 16인가요? 글자는 검정색인가요? 자, 크기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넓게도 해보고 좁게도 해보세요. 넓게 하면 여기 삼각형의 화살표가 좀 바뀌는 것 같고, 근데 너무 크게 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얘가 크기가 요 안에 들어와야 돼. 요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또 너무 또 벗어나도 안 되고. 사이즈는 여러분이 맞추세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진 도형을 여러분이 마우스로 조절을 하고 크기를 조절해서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살짝 삐져나간 것처럼 보이고, 위아래는 지금 문제 해결 방법 찾기라고 하는 그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그리고 오른쪽을 향하는 그 화살표가 이 겉에 있는 십자형 도형을 벗어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아래 하단에 있는 삼각형이 빠져나가면 안 되고 이게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화살표가 대충 크게 맞추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3차원 광택 처리도 해야 되고 만화 처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먼저 스마트 아트의 종류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스마트 아트 안에 들어가는 모양을 찾아가지고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꾸미는 과정 속에서 글자를 쓰고 하는 과정들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재를 보니까는 104페이지에 스마트 아트라는 거를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또 볼게요. 이 스마트 아트를 선택한 후에 저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서식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디자인에 가보시면 색 변경 그리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이라서 뭐 하래요? 만화 하래요? 여기 보면 뭐 만화라고 있잖아. 만화. 여기 보면 파우더 만화 3차원 광택 처리는 하면 되고요. 3차원 광택 처리 했어요 이거요? 이거 여기 3차원 광택 처리 했어요? 그 옆에 건 뭡니까? 경사. 근데 이건 뭐예요? 만화죠? 근데 3차원 광택 처리하고 만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실행이 돼요? 광택 처리면 광택 처리고 만화는 만화죠? 자, 일단 이걸 하세요. 3차원 광택 처리 하래.
이건 끝났네? 그럼 글자 색깔은 허옇게 보이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만화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만화로 하라는 거예요? 만화. 그 밑에 보시면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 네. 수정이라고 써 있는 거, 네. 얘가 만화를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3차원 광택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스마트 아트에 관한 내용을 만화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만화를 하라고 돼 있잖아, 만화를. 그러면 위에 있는 도형들은 그냥 그리는 거고, 스마트 하나 그렸고, 그럼 밑에 보시면 삼각형에 수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 보면 피라미드 구조에 요런 거 있어요. 요거 피라미드 구조에 글자 들어가 있는 거, 피라미드 구조에 스마트 아트예요. 스마트 아트에 피라미드형에 보면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우고 또 하나 지우면 글자는 쓸 거 아닙니까? 여기다 수정이라고 쓰면 되겠지, 뭐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만화 처리하는 거, 이렇게 만화 처리하면 만화가 되겠지. 너무 커? 그럼 줄이면 되겠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얘죠, 얘. 얘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죠? 납작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정이라는 글자가 이 안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이 안에 따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에 가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삼각형 그려진 거는 목록형에도 없는 것 같고, 목록형 여기 있네. 피라미드 목록형이라고 있네. 이걸 하셔도 되고, 피라미드형이어도 피라미드 목록형이라는 거 있으니까 뭐 프로세스형은 아닌 것 같고, 얘가 비슷해 보이니까 얘를 선택하라고. 이 글자는 수정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지, 밑에 거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우시면 돼.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크기는 대충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보면은 첫 번째가 단순 채우기, 두 번째는 흰색 윤곽선 이런 거 있고, 여기 가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 아까 광택 처리, 그 밑에는 뭐 경사, 그 옆에는 만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이란 글자는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수정이란 글자가 선택이 되고요. 이 글자의 박스도 조정이 되고 위치도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도요. 삼각형도 클릭을 하면 따로 넙디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넙디리하게 도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층의 크기를 여러분이 조절하셔가지고 모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모양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수정이라는 글자가 들어오게끔. 그 다음에 이 도형 밑에 있는 베이스 삼각형을 넓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밑으로 넓은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프로세스형은 광택 처리고 밑에 있는 삼각형은 만화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1번 영역 그룹이 다 완성이 된 거죠.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에 가서 목록형이나 또는 모두를 보시면 뭐 다 있겠죠. 그래서 비싼 거를, 여기 비싼 거 보이네. 그랬죠? 이걸 하셔도 되고, 저 내려가셔서 뭐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수정이라고 쓰고,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 없으니까 얘를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 글자 박스 지우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펼치는 게 있어요. 펼치는 거. 여기 펼치는 게 있어요. 그럼 수정 다음에 엔터를 치고 뭐 입력을 하고 처리를 하고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요. 이렇게 글자 앞에서 탭키를 누르면 예. 1수준, 2수준처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기다가 글자만 쓴 거죠. 글자 쓰고 펼칠 땐 여기서 펼쳐가지고 왼쪽에 도형의 왼쪽에 보시면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르시면 펼친 목록이 뜨고 고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는 얘는 디자인에 가서 보시면 굳이 색 변경은 없어요. 색 변경은 없는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스타일, 뭐 스마트 스타일에, 스마트 아트의 스타일에 가시면 3차원에 가서 광택 처리도 있고, 경사도 있고, 만화도 있고, 파우더도 있고, 얘는 또 벽돌처럼 문양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화 처리하라고 한 게 만화 처리.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뭐를 했어요? 광택 처리했고요.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화 처리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아트가 두 개가 들어가서 처음 거, 두 번째 거를 따로따로 표기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박스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되고, 이때 글자를 클릭해서 글자의 박스를 조정하실 수가 있고, 삼각형을 클릭하셔서 삼각형의 밑변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겉에 테두리를 누르시면 전체를 한꺼번에 조정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삼각형 요소나 글자 박스 요소를,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셔서 직접 고치실 수도 있고, 예. 이때 여기 들어가는 글자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굴림 16이니까 굴림 16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박스가 약간은 정사각형처럼 보여요. 수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 정사각형처럼 보이고, 예.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그 밖에 거를 클릭해서. 아니. 거기 그대로 거기 X 저기 십자가 아니게 말고 화살표 나온 거 있잖아. 아니, 걔는 늘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아니, 그거 십자고 이렇게 화살표 사각으로 나오는 화살표 아니, 방향을 잘 빨리.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만든 글자를 도형하고 다 한때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이때 블럭을 잡으실 때 밖에서 올가미를 이렇게 씌우시면은 올가미 속에 다 블럭이 들어갑니다. 자, 블럭 잡는 거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밖에서 이렇게 포함되지 않게끔 다 포함되게끔 블럭을 잡으시면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룹 설정하세요. 그럼 얘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각자 클릭해서 색깔을 바꾸실 수 있고요. 예. 한꺼번에 이제 명령을 걸면 한꺼번에 움직일 겁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해제하시면 원래대로 다 쪼개집니다.
예, 그룹. 자, 그 다음 오른쪽 박스는 아직 도형을 한 그룹 안 만들었지만 왼쪽 거부터 완성을 할게요. 왼쪽 도형 그룹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여기 보면은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그룹에 가면 애니메이션 탭에 가서 사용 지정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이 뜰 겁니다. 요거. 애니메이션 탭에 가야 애니메이션 지정이 돼요. 누구를 선택하고 왼쪽에 있는 1번 그룹 박스를 선택하고, 그러면 효과 적용에 첫 번째 우리 문제는 날아오기 왼쪽에서 하라 그랬거든요. 날아오기를 하세요. 나타나기 갔더니 날아오기라고 했네요. 효과 적용이 크게 4가지 그룹이 보이죠. 나타나기, 강조, 끝내기, 이동 경로가 있는데 나타나기 안에는 또 기본이 5개가 있고 나머지 기타 효과 누르면 되고, 강조에 가면 또 몇 개 있고. 자, 나타나기에 가서 날아오기라는 걸 클릭했어요. 효과 적용에 가서 나타나기, 날아오기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날아오기가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서 날아오기라고 써있죠, 문제지에는. 근데 화면에는 아래에서 날아오기가 돼 있어요. 방향을 왼쪽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얘가 왼쪽에서 쓱 온다고. 빠르게 오든 느리게 오든 클릭할 때 오든 어떻게 오든 지시사항이 없는 거고, 일단은 날아오기라는 거를 왼쪽에서 오게끔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제 얘 화면이 여기에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오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휙 하고 온다고, 통째로.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한번 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박스가 블라인드 세로로 샥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직 오른쪽은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안 만들니까 좀 만들면 되는 거고. 자, 이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 창은 닫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그 도형을 또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도라는 하트 모양 그려야 되고, 올라가는 화살표 기호, 아래 방향 나가는 언어, 의미 만들어야 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호와 의미, 순서도.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하트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나요? 올라가는 화살표는 여기 있네. 뭐 올라가는 화살표에서 그리시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아래 방향 도형이 있어요. 아래 방향 도형으로 그리시는 게 낫습니다.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옆에다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그럼 안 똑같으니까 왼쪽에서 지금 올라가는 방향의 도형을 왼쪽 걸 그렸는데, 내려가는 방향의 화살표를 요 8개 점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시면 똑같은 도형이 만들어져요. 크기가. 노란 조절점은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순서도라고 글자를 쓰시면 되고, 이건 기호 쓰시면 되고, 의미 쓰시면 돼요. 어차피 얘들은 무슨 글꼴이죠? 굴림 16이죠? 검정색이고요. 자,
지금 기호라는 올라가는 화살표하고 의미라는 내려가는 화살표 위쪽과 아래쪽에 꺾은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꺾은 선. 꺾은 선을 한번 볼게요. 삽입 도형에 가면은 선 종류 중에 하나, 둘, 셋, 넷, 꺾은 선. 화살표가 한쪽에만 되어 있는 거. 화살표가 한쪽에만 되어 있는 거든지 뭐 양쪽에 있는 거든지 없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빨간 점들이 생기는데 기호라는 왼쪽에 있는 도형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 점이 나타나고요. 누른 상태로 의미라는 도형 의자 위에다 갖다 붙이면 도형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시 볼게요. 지금 여기다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요.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자, 먼저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이런 도형을 하나 그리고요. 또 이런 도형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이거 아니고 내려가는 화살표 도형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렸는데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꺾은 선을 그려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꺾어주면서 그려야 되니까 꺾은 선 중에 직선 3개 말고 꺾은 선 3개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 있는 거로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한쪽에 있는 화살표 출발이 왼쪽이고 도착지가 오른쪽이니까 이 출발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 점들이 보여요. 그 위쪽에다 마우스를 누르고 오른쪽 도형으로 쭉 가져가면 꺾은 선이 이렇게 걸쳐집니다. 그러면 또 도형에 가서 꺾은 선에 가서 이제는 오른쪽 아래서 왼쪽 아래 방향에 있는 걸 움직이면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꺾인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도형을 보시면 꺾은 선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린 그래프는요, 우리가 그린 이 꺾은 선의 모양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크게를 보여드릴게요. 크게. 자, 여기 보시면 커졌어요. 지금요 커졌는데 여기가 화살표가 화살촉처럼 생겼죠. 네. 근데 우리 그림은 그냥 삼각형처럼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에는 동글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형 서식에 가셔가지고 여기 시작 종류는 동글뱅이로 돼 있고, 시작 종류는 동글뱅이로 돼 있고, 끝 종류는 작살이 아니라 화살촉처럼 된 거 말고 두 번째 거 이거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 처음 거는 동글뱅이로 시작을 하고, 여기가 동글뱅이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V자처럼 파이는 화살촉이 아니라 삼각형처럼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끝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크게 할 수 있어요. 크게. 큰 거로 하셔도 돼요. 굵기는 뭐 한 2포인트 정도만 주시면 뭐 알아보기 좋을 겁니다. 자, 보세요. 위에 있는 도형에다가 제가 굵기를 2포인트로 주고 출발점은 동글뱅이, 오른쪽은 삼각형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럼 밑에도 해야죠? 그러면 또다시 지정하기 귀찮잖아요. 서식 복사해 봅시다. 왼쪽에 홈탭에 가시면 그 빗자루 그림이 서식 복사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꺾은 선을 클릭하고 빗자루 그림의 서식 복사를 한번 누르시고 나서 아래 도형 있잖아요. 아래 도형 꺾은 선 여기다 클릭을 해주면
위에서 아래에 있는 게 그대로 복제가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이 도형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렸지 않습니까? 두 개를 그렸잖아요. 이 두 개 도형을 선택을 같이 해서 해도 되죠. 근데 선택 같이 하기 귀찮으시면 하나만 선택해서 도형 서식에 가서 굵기를 좀 두껍게 해주고 시작점은 동글뱅이로 하고 끝점은 요거로 하고 동글뱅이를 크게 해도 돼요. 크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동글뱅이가 커졌어요. 동글뱅이가 커졌어요. 좀 보시면 동글뱅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얘를 서식 복사 눌러서 아래 도형에다 클릭을 해주면 아래 도형도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순서도라는 이 도형을 그린 게 먼저 그렸습니까? 아니면 화살표를 먼저 그렸습니까? 순서도를 먼저 그렸기 때문에 꺾은 선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색깔이 비슷해서 지금 똑같아서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있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바꾸면은요 선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서도란 도형을 순서도를 맨 앞으로 빼내도 되겠죠? 꺾은 선을 맨 뒤로 보내도 되고 이렇게 도형을 이 도형을 우리가 일단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도형들을 여러분이 완성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른쪽 도형은 스마트 아트가 없어요. 이제 거기는 오른쪽 큰 도형은 뭡니까? 요거죠.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되겠네. 그렇죠? 예. 요렇게 접힌 모양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시작에 가서 시작이란 도형이 있어요.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이건 순서 도형이 맞네요. 어떤 건 점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화살표는 어떤 거죠? 블록 화살표에 보면은 여기 있네. 예, 이렇게 휘어지는 삼각형 이런 거죠. 화살표 있네. 그렇죠?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각도만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왼쪽 거 두 개랑 오른쪽 거 두 개랑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했다고 치고 얘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블럭을 잡아서 잘못해서 밑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까지 블럭 잡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빼고 블럭을 잡아서 그룹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쇼에 애니메이션에 가서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에 가서 브라인드라는 거 있었죠? 가로가 아니라 뭐다? 세로로. 여기 다시 해볼게요. 나타나기에 가면 브라인드라고 있어요. 근데 브라인드가 가로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가로를 세로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하면 왼쪽에서 슉 날라왔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짠 하고 브라인드 버티칼처럼 벌어지는 거죠. 뭐. 그렇게 되게끔 하는 구조래요. 얘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파워포인트 할 거예요. 파워포인트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한글 수업 제가 문제집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하면 되고요. 파워포인트는 여러분이 댁에서 반복하기 힘드시면은 수업 시간에 반복 연습하세요. 여유가 좀 있으니까. 특히 도형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는 도형을 세밀하게 차근차근 하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장해 놓으시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도형 마무리 좀 그려보고요.
우리 책에 어디까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은 112쪽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책에 있는 설명하고 약간 달라요. 보시면. 예. 그 다음에 113쪽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좀 해서 적용하면 되니까는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모의고사 좀 풀어보고요. 관행도 문제도 풀어보고. 또 인쇄 올 건 제가 인쇄 올 테니까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